이 지점에서 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겨지던 미국산 항공기 엔진의 위상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국산 특허 엔진 핵심 기술이 공식 제출되었고, 그 직후 KF-21에 적용되는 모든 동력 체계를 국산 엔진으로 전면 교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 결정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전투기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가를 둘러싼 정면 선언이었다. 지금까지 KF-21은 미국산 엔진을 기반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왔다. 이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고 심장을 쥐고 있는 쪽이 결국 통제권을 가진다. 이번에 제출된 국산 엔진 특허 패키지는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연속 추력 유지 기술, 터빈 블레이드 수명 극대화 구조, 연소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연료 분사 방식까지 포함된 완전한 독자 체계다. 핵심은 이 기술들이 해외 의존 없이 한국 내부 기술 축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이 순간부터 KF-21은 더 이상 외국의 승인이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으로 변모한다. 엔진 교체 지시는 곧 수출 제한 리스크의 제거를 의미하고, 이는 곧바로 국제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순간 발생하던 제3국 수출 승인 문제, 부품 공급 통제, 성능 개량 제한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성능이다. 이번 국산 엔진은 추력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산 엔진과 동급이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상회하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설계 철학에 있다. KF-21 기체 구조에 맞춰 처음부터 최적화된 엔진이기 때문에 동일한 추력에서도 실제 전투 운용 효율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군 내부에서 이 결정을 두고 이례적으로 빠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기술 검증 과정에서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실험실 단계, 지상시험, 고출력 연속 운전 테스트를 거치며 안정성과 확장성이 동시에 입증되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왜 지금인가? 왜 이 시점에서 한국은 미국산 엔진을 내려놓고 국산 엔진으로 전부 교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는가? 이 선택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성과를 넘어선 전략적 계산이 숨어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전투기 한 기종을 넘어 세계 항공 엔진 산업의 질서를 다시 쓰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국산 엔진의 핵심 특허 기술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기존 강대국 엔진 기술을 넘어섰는지를 하나씩 해부해보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깊어진다. 국산 엔진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특허 기술의 구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번에 제출된 특허 묶음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엔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설계한 종합체계다. 이 점에서 기존의 부분 개선형 엔진 개발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영역은 고온 내열 기술이다. 차세대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큰 장벽은 연소실과 터빈 구간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열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견디느냐에 있다. 국산 엔진은 고온 환경에서도 금속 결정 구조가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된 신형 내열 합금과 냉각 구조를 동시에 적용했다. 단순히 열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고출력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연소 안정성 기술이다. 기존 엔진들은 고출력 구간에서 미세한 연소 불안정이 누적되며 성능 저하와 부품 수명 단축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산 엔진은 연료 분사 패턴과 공기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구조를 채택해 출력 변화 구간에서도 연소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기술은 장시간 초음속 비행이나 고기동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세 번째는 추력 제어의 정밀도다. 이번 특허에는 조종 입력에 대한 추력 반응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어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조종사가 느끼는 체감 기동성과 직결된다. 동일한 추력 수치라도 실제 공중전에서는 반응 속도가 빠른 쪽이 먼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에 유지보수 구조까지 고려한 설계가 더해졌다. 엔진 내부 주요 모듈을 빠르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전시 상황이나 해외 운용 시에도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작전 지속 능력과 직결되는 요소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기술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각 기술은 서로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 성능이 성립되지 않도록 통합되어 있다. 이 구조 덕분에 국산 엔진은 단순 복제나 부분 모방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에 진입했다. 군과 개발진이 특히 높게 평가한 부분은 확장성이다. 현재 KF-21에 맞춰 설계된 이 엔진은 출력 여유를 남긴 상태로 개발되었다. 이는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나 무장 증가, 전자장비 추가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 특허 기술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이 엔진은
지금의 KF-21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항공전력의 중심이 될 기반이라는 점이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국산 엔진은 실제로 미국산 엔진과 비교했을 때 어디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수치와 운용 개념을 기준으로 두 엔진을 정면으로 비교하게 된다. 미국산 엔진과 국산 엔진의 비교는 단순한 스펙 나열로는 의미가 없다. 추력 수치, 연료, 소모율, 최대 온도 같은 숫자는 출발선일 뿐이고 실제 전투 환경에서는 그 숫자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엔진과 명확한 방향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산 엔진은 다목적 플랫폼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다. 여러 기종에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범용성을 우선했고 그 결과 안정성과 검증이라는 강점을 확보했다. 하지만 범용성은 동시에 한계를 만든다. 특정 기체에 완전히 최적화되지 못한 구조는 성능의 절대치가 아니라 운용 효율에서 손해로 이어진다. 반면 국산 엔진은 KF-21이라는 단일 기체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 설계되었다. 흡입구, 형상, 기체 내부 공기 흐름, 무장 탑재 시 발생하는 난류까지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엔진이 만들어졌다. 이 차이는 동일한 추력 수치에서도 상승률, 가속 반응, 고각 기동 유지력에서 체감 성능 격차를 만든다. 특히 고고도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성은 국산 엔진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미국산 엔진은 고출력 장시간 운용 시 열피로 누적을 관리하기 위해 출력 제한 구간을 설정한다. 반면 국산 엔진은 고온 대응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동일 조건에서 출력 유지 시간이 길다. 이는 장거리 요격 임무나 장시간 초계 작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연료 효율에서도 접근 방식이 다르다. 미국산 엔진은 신뢰성 위주의 연료 분사 제어를 유지해왔고 이는 안정적인 대신 최적 효율에서는 한계가 있다. 국산 엔진은 디지털 제어 기반으로 비행 구간별 연소 효율을 세밀하게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동일 임무 수행 시 연료 여유가 늘어나고 이는 곧 작전 반경 확대로 이어진다. 정비와 운용 측면에서도 비교는 명확하다. 미국산 엔진은 글로벌 표준에 맞춰 설계된 만큼 정비 절차가 복잡하고 특정 부품은 외부 공급망에 의존한다. 국산 엔진은 국내 운용 환경과 군 정비 체계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현장 대응 속도가 빠르다. 전시 상황에서 이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전력 유지 능력의 차이가 된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통제권이다.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순간 성능 개량과 소프트웨어 접근은 항상 외부 승인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국산 엔진은 이 장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한 성능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유도가 확보된다. 이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결론은 단순하다. 미국산 엔진이 여전히 강력한 기준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KF-21이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국산 엔진이 더 합리적이고 더 공격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다. 이제 남은 의문은 하나다. 이 결정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이 엔진 교체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산업적, 전략적 충격을 정면으로 분석하게 된다. 국산 엔진 전면 교체 결정은 기술 문제를 넘어 즉각적인 전략적 파장을 만들어냈다. 특히 이 변화가 미국을 포함한 기존 항공 엔진 강국들에게 주는 신호는 분명하다. 한국이 더 이상 핵심 동력 체계에서 의존국이 아니라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엔진을 통해 동맹국 전투기 전력에 보이지 않는 통제권을 유지해왔다. 수출, 승인, 성능 개량, 소프트웨어 접근, 부품 공급 모두 엔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구조는 직접적인 압박 없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KF-21이 국산 엔진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순간 이 통제 구조는 작동하지 않는다. 엔진 관련 승인 절차가 사라지고 제3국 수출에서 발생하던 정치적 변수도 대폭 줄어든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 전략 전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자유도를 의미한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선례다. KF-21은 단일 기종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다. 동맹국이 미국산 엔진 없이도 고성능 전투기를 완성하고 대량 생산과 수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유럽과 아시아 방산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중형급 전투기 시장에서는 미국과 유럽 엔진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을 탑재한 KF-21은 그 전제를 깨뜨린다. 이는 곧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다는 의미다.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전투기 플랫폼은 구매국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특히 외교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국가들 혹은 특정 강대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전략적 카드가 된다. 엔진 교체 결정은 이런 국가들을 겨냥한 장기 포석이기도 하다. 산업적 파장도 크다.
엔진 국산화는 단일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소재, 정밀 가공, 제어 시스템, 시험 설비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린다. 이 생태계가 안정되면 차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기, 수송기, 해상 항공 전력까지 확장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도 이 변화는 작전 개념의 변화를 불러온다. 엔진 성능 개량 주기를 외부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어지면서 위협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전력 운용 주도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결국 이 결정의 본질은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위치가 아니라 규칙을 새로 쓰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간에 멈추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 엔진 교체가 KF-21의 미래와 세계 전투기 시장에 어떤 장기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이 결정이 가져올 수출 전략, 후속 기종, 그리고 세계 항공산업의 재편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국산 엔진 전면 교체가 현실화되면서 KF-21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이동한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은 수출 전략이다. 지금까지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구매국들은 성능보다 정치적 조건을 먼저 계산해야 했다. 엔진이 미국산인지, 승인 절차는 얼마나 걸리는지, 향후 개량은 가능한지 여부가 계약 성패를 좌우했다. 국산 엔진을 탑재한 KF-21은 이 계산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구매국은 특정 강대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 운용을 계획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전략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의미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이 점에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국가는 고성능 전투기를 원하면서도 정치적 중속은 피하고자 한다. KF-21은 바로 그 간극을 정확히 겨냥한다. 엔진 국산화는 후속 개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존에는 엔진 성능 향상이나 소프트웨어 수정이 외부 일정과 승인에 묶여 있었다. 이제는 위협 환경 변화에 맞춰 출력 조정, 연비 개선, 기동 특성 보완을 내부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블록 업그레이드 속도를 크게 앞당긴다.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기종 개발의 기반이 된다. 국산 엔진 기술은 KF-21에 머물지 않는다. 출력 확장형, 무인 전투기 전용 파생형, 해군용 항공 전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한 번 확보한 엔진 기술은 플랫폼이 바뀌어도 계속 진화한다. 산업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는 누적된다. 엔진 국산화는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될 기술 사슬의 출발점이다. 소재 기술, 고정밀 가공, 제어 소프트웨어, 시험 인프라가 동시에 성장하면서 국가 항공 산업의 깊이가 달라진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미묘한 균열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 엔진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었다. 하지만 KF-21 사례는 그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하나의 참고 모델이 된다. 결국 국산 엔진 전면 교체는 한 기종의 선택이 아니다. 이는 한국이 전투기 개발국에서 항공전력 설계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경쟁자로서의 위치가 자리 잡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변화가 세계 항공산업 전체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남길 것인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결정이 가져올 장기적 질서 재편과 그 의미를 정리하게 된다. 국산 엔진으로의 전면 교체는 KF-21이라는 단일 플랫폼을 넘어 세계 항공산업의 흐름에 장기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전투기 개발의 최종 관문은 언제나 엔진이었다. 기체를 설계할 수 있어도 엔진을 자립하지 못하면 결국 핵심 통제권은 외부에 남았다. 이번 결정은 그 구조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세계 항공산업은 오랫동안 소수 강대국 중심의 폐쇄적 질서를 유지해왔다. 엔진 기술은 가장 늦게 개방되고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영역이었다. 한국이 이 영역에서 독자 노선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산업 질서에 균열을 낸 사건이다. 앞으로 KF-21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기술 체계에 묶인 전투기가 아니다. 개량 속도, 운용 개념, 파생 기종 개발까지 모두 자체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이는 전투기 수명주기 전체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이 변화는 선택의 기준을 바꾼다. 구매국들은 이제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통제권과 자율성을 함께 비교하게 된다. 이 기준에서 국산 엔진 KF-21은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 축적의 방향이다. 엔진 개발은 한 번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운용 데이터가 쌓일수록 성능은 계속 개선되고 그 결과는 다음 세대 플랫폼으로 이어진다. 이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다. 군사적으로도 파장은 길다.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동력 체계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전력 운용의 주도권이 내부에 있다는 사실은
억지력 그 자체로 작용한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하다. 국산 엔진 교체는 기술 자립의 선언이자 전략적 독립의 실천이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된다. 그리고 이 기준점은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누가 엔진을 만들고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한국의 답은 이미 제시됐다.